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사무국장 문지연입니다. 지금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제9회 보건안전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포럼은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가 주관하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에서 주최하는 행사입니다. 현재 보건안전과 관련된 57개 단체가 가입하였으며 전체 회원수가 80만 명에 이릅니다. 한보총에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대한민국을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정책 개발 내용을 제안하기 위하여 다양한 주제로 매월 보건안전 포럼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할 주제 발표는 우종영 한국안전체험교육원 원장님이 자장을 맡아주실 예정입니다. 우종영 원장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에 관하여 오늘 포럼을 개최하는데 제가 좌장을 맡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법이 태동되기까지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다. 결과적으로 영국에서 2007년도에 기업살인법이라는 법이 생겨가지고 거기에 결과적으로 자극을 받아서 우리가 2014년도 세월호 사건, 또 태완화력 컨베어 벨트 사건 등등을 겪으면서 그 사고 사업장에 대한 처벌이 너무 경미했기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이 상당히 나빴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도입이 돼서 내년부터 실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법 시행 이전에 이 법이 사용자도 받아들이고 근로자도 받아들이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중대산업재해가 예방되는 그런 기틀을 마련해야 되겠습니다. 영국 같은 곳에서는 이 법이 시행되면서 많은 중소기업이 폐업을 하거나 도산하는 사례가 있었는데 우리는 그런 사례를 반면교사를 통해서 이 법이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늘 이와 같은 법을 안착시키기 위해서 각 분야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대표님들을 모시고 포럼을 갖게 되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안전실무자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는 최중국입니다. 반갑습니다. 건설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희 건설사에서는 TFT가 구성이 되고요. TFT가 구성돼서 운영 체계가 지금 마련되고 있는데 각 팀과 안전팀이 서로 시공팀과 같이 TFT가 구성되어 있고 조직별 R&R이 부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별로 중점 추진 과제가 이행 계획에 들어가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그리고 안전 전담 임원이 구성이 되고 그리고 사고 처리에 대비해서 법무법인이 계약하고 있는 실정들입니다. 그리고 조직 인력 투자 계획이 강화되고 있는데요. 안전보건 전담 임원이 배치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안전보건 전담 임원이 배치가 되고 안전보건 실무 인력이 충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직 형태에 있던 안전관리자를 정규직 전환하는데 적극적으로 추진을 좀 하고 있고요. 안전보건 시설비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사고 예방을 위한 중점 추진 과제입니다. 경영진을 포함하여 전 임직원, 협력사, 안전의식 재정립을 하기 위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안전보건 기준 및 운영 지침을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 조직 역량 향상 및 협력사 운영체계 개선을 하기 위해서 우수협력사 풀 관리를 지원하고 협력하고 있습니다. 현장 실천 확인 기준 재정립 및 이행사항 점검을 하는데 현장은 자율 수준 평가를 하고 본사는 이 이행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대재해 우려 취약 공정 집중 점검 및 근본 개선을 하고 있고요. 외주 협력사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조직과 제재를 좀 강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안전보건 진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안전보건 경영에 대한 시스템 진단을 외부에 의뢰해서
실시를 좀 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발표할 기아자동차 노사안전팀의 김범석 팀장입니다. 제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부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중대재해처벌 대응을 하기 위해서 가장 이제 저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다음과 같은 이제 세 가지 부분입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법률을 준수를 해야죠.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과 같은 법률 준수가 기본을 바탕으로 깔려야 되는 거고, 그 다음은 제조업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맞춤형 안전관리가 진행이 돼야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고 의사결정권자부터 마지막 근로자까지 안전관리를 실천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종합적으로 안전관리에 시각이 충족되어야지만 통합 안전관리 체계가 구축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은 부분은 경영자의 리더십을 바탕으로 안전관리의 미션 그리고 비전을 수립해야 됩니다. 또 이에 따른 행동 방침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담은 안전경영 방침을 또 수립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들을 또 전 직원에 공표하고 알려야 됩니다. 다음은 사업장 안전 확보 부분입니다. 이제 전향적인 접근을 통해 가지고 위험 요인 근원을 없애는 제거 또는 대체로 전환을 해서 근원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항상 중대재해 위험은 사업장에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거, 대체 등과 같은 전향적인 접근 방법으로 현장을 좀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며 또한 저희가 또 직원의 또 안전 문화 쪽을 좀 강조를 해서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이제 밑바탕에 기틀을 좀 마련하고자 지금 무사 공동 선언을 통한 안전 예방 수칙을 좀 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제 안전보건 인력 및 조직 부분입니다. 당사 같은 경우는 조금 이제 타사와 좀 다른 부분이 안전보건 부분에 있어가지고 노사 이슈를 초기에 대응을 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노무 쪽에 안전보건 팀이 있습니다. 이런 팀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좀 진행을 하면서 노사 안전 이슈에 적극 좀 대응을 하고 있으며 다음은 저기 회사 안전보건 정책 활동 등을 기획을 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님의 직속으로서 안전 부분에 이제 총괄하는 안전환경 기획실을 좀 현재 좀 운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안전환경 투자 프로세서를 이제 개선을 했습니다. 어차피 지금 저희 중대재해 처벌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예산 부분도 좀 있습니다. 인력과 예산 부분이 있는데 라인 안전 그리고 안전환경 같은 이 스텝 조직과 그다음에 안전 총괄 조직에서 사전에 투자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투자의 효율성, 타당성 그리고 투자로 인해서 법규에 대한 충족 이런 부분들을 모두 검토를 통해서 투자 전담 조직과 협의를 하는 과정을 제 프로세스에 담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비스업의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대응 방안입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제정 이유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정 이유에 대해서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대통령에 위임된 중대재해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그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정 내용 같은 경우는 유해 위험 요인의 확인 및 개선, 절차, 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 편성,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치, 그다음에 전문 인력의 배치, 종사자 의견의 청취, 급박한 위험에 대한 매뉴얼 마련, 도급 시 의무,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구체적인 조치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은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인적, 물적 기반과 시스템의 구축에 대한 의무인데요. 그래서 조직 체계로 구축하고 인력을 충원하고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운영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보시면 예산 편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도 인터뷰를 해봤더니 이 예산을 제대로 적정하게 편성하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다. 그리고 인력이 제대로 없어서 일을 하지 못한다. 업무가 너무 과중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 이런 인터뷰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고 안전보건이 소통이 명확할 수 있도록 채널을 좀 마련하고 서류도 잘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유사 사례가 계속적으로 나는데 이런 것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항상 안전보건 문화가 이제 생활화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릴 게 공공기관의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방안에 대해서 중대산업재해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인데, 의무의 구체적인 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크게 4가지. 이거를 1번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및 이행은 8가지가 있는데 8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지 않고 그거를 카테고리제이션을 해가지고 모아서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에 관한 경영 목표와 방침을 결정하고 그다음에 인력, 예산 등등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해라, 이런 얘기예요. 사업장 특성에 맞게 유해 요인을 적출해서 대체하고 제거하고 통제하고 적절한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위험성 평가를 제대로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누가? 다른 사람이 아닌 최고 경영자가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적절한 전문 인력,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 담당자, 산업보건의 이런 사람들을 배치하고 채용해서 배치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안전보건에 관한 사람들의 의견을 청취하라는 거예요. 들어본 다음에 좋은 것들을 반영을 하고, 이건 우리 알다시피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제대로 구성해서 운영해라, 이거예요.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뭐를 해놓으라, 이거예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해야 시행하라,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제3자에게 업무의 일부를 도급 용역 위탁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라는 거냐. 이건 쉽게 얘기하면 산재 예방 능력이 있는 수급업자를 선정해서 그 사람한테 그 일을 안전하게 잘할 수 있도록 비용과 기간을 보장해 줘라, 이거예요. 그래서 사전에 그 사람의 안전보건 관리 능력을 평가하고 그 위탁 계약서에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명시해라, 이거죠. 그리고 그 조건이 안 지켰을 때는 어떻게 하는지 자세히 하는 내용입니다. 이 8가지가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가 시행령에 위임되어 있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의 재발방지 대처에 관한 것이고, 세 번째는 이 관청, 중앙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정이나 개선을 요구하고 명령받은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 관한 것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있는 게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있는 의무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최고 경영자한테 의무 이행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확인하라는 게 아니고 점검을 하고 보고를 받고 안 되면 되게끔 당신이 조치해라, 이거예요, 구체적으로. 안녕하세요. 한국보건안전단체 총연합회 회장 정혜선입니다. 이번 세션은 주제가 안전보건관리 체제 구축에 대한 것인데요. 중대재해처벌법의 핵심이 바로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잘 구축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하게 안전보건관리 체제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하는 내용으로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것은 우리 안전보건 인증을 통해서 어떤 시스템 구축하는 방안에 대해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제 ISO 45001이요. 그 안전보건 인증 제도에 대한 번호입니다. 국제 표준화 번호인데 그 태생에 대한 부분들을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다른 것보다도 그것들은 안전에 대한 표준 만들기 참 쉽지가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노동연맹 ILO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기준을 보다 보니까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이 국제 표준을 못 만들고 유럽에 있는 일부 국가들만이 이제 적용을 했던 부분이 이제 오샤스 18000이라는 걸 그런 과정을 거쳤고, 물론 우리나라도 그 제도를 받아서 실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얼마 되지 않은 2018년도에 비로소 이제 ISO 45000, 결국엔 ISO 번호를 딴다는 것은 국제 표준이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엔 2018년도에 국제 표준이 뒤늦게 나왔던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 국가 표준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 부분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2018년 3월달에 ISO 국제 표준이 나오고 그 다음 해 2019년 1월달에
이제 KSP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우리가 어떤 그 안전 보건 관리하는 부분의 방식을 좀 달리 해야 되지 않겠나. 결국에는 이제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부분, 그다음에 이제 절차적인 건 아까 말씀드린 시스템적인 것들. 가장 이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전 문화예요. 안전 문화에 대한 정책이 상당히 중요한데 이 문화의 정책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저희 중대재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서 우리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들의 역할 방안에 대해서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에는 이 중대재해처벌법을 통해 가지고 중대재해를 제로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우리 경영자의 이 관심과 이 지원이 최고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관리감독자의 실전. 이번에 이 법상에도 관리감독자의 업무를 충실히 이행한 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 관리감독자의 실천과 그다음에 적격업체 선정을 얼마나 잘하느냐, 솔직히 거기에서도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우리 안전보건관리자의 조력입니다. 우리 안전보건관리자의 조력에 따라서 이 경영자라든지 관리감독자들이 이 안전 활동을 하는데 많은 참조가 되기 때문에 우리 안전관리자의 조력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전관리자 여러분들도 많은 공부를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이 세 사람이 잘 기어처럼 잘 돌아가야 저는 중대재해가 제로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보건관리자 역할에 대해서 발표할 발표자 정윤주입니다. 보건관리자로서 보건관리에 지금 중대재해처벌법에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 안전보건 확보의 의무에 대해서 보건 확보의 의무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에 대해서 조금 카테고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거기에 건강과 작업환경, 근로환경, 위험성 관리, 인력 예산 확보 등 굉장히 많은 카테고리들을 저희가 생각하게 되었고요. 네, 이에 대해서 이제 관리사항을 조금 나열해 보았습니다. 먼저 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이행에서는 먼저 보건의 인력을 구축을 해야 된다. 충분한 인력 확보와 예산, 또 그에 따른 보건 업무를 하기 위한 예산 확보가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하며 지금도 대기업이나 잘 돼 있는 사업장에서는 당연히 업무 표준이 마련이 모두 되어 있지만 그러지 못한 곳에서는 세부적인 업무 표준 마련이 안 되어 있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업무 표준화를 빨리 마련을 해서 거기에 맞는 업무를 잘 수행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통 안전보건 위험성 평가를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보건 분야에 별도의 보건 위험성 평가를 좀 강화하여서 시행을 하고 또 지금 개정된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나와 있는 직업성 질병군에 대한 검토와 또 이 질병군들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건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한 번 더 사업장마다 되짚어 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건강관리 부분 또한 시업 전에 이제 건강을 확인하고 이 근로가 사업장에서 근로가 가능한지, 위험성 부분이 어떤지, 필요시 업무 적합성 평가 등을 통해서 고용군을 색출해내는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장 작업환경 관리와 또 이런 역할의 강화만큼 스스로의 역량 강화를 통해서 중대재해의 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또 위험성을 더 잘 색출해낼 수 있는 역량의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또한 이제 협력업체 관련해서도 상생 체계 구축과 예산 확보 또 표준 업무를 제시를 하면서 함께 사업장 내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유해 물질의 노출 부분도 함께 관리의 대상에 필요하다라고 제시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중대재해처벌법의 실질적인 대응 방안이라는 주제로 제9회 보건안전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끝까지 포럼에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한보총이 많은 발전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알차고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한보총은 항상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